내가 사는 집, 우리 집 앞 주차장,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 새로 들어가는 도로 공사, 쓰레기 분리수거, 일자리와 경제 돌봄부터 복지관, 경로당까지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일들은 세대 분야를 망라하고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11시에 진행하는 옥천 001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 001 공공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옥천 001입니다. 오늘은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보게 되었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 김은국 주임이라고 합니다.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 옥천운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보람 주임입니다. 와, 짝짝짝. 두 분 멘트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두 분 일단 만나 뵙게 됐는데 어떤 계기로 건강보험공단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제일 먼저 좀 궁금했어요. 처음에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야겠다 마음 먹고 뭔가 시작하신 건가요? 네,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친구를 따라서 공단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공단 입사 전에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생활의 건태로움을 느끼던 중에 대학교 친한 친구가 공단에 지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 번에 합격은 못했고요. 몇 번의 탈락의 고배를 마신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서 합격하신 거라 멋진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병원 생활 하셨다는 것도 어쩌면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험이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좀 관련 지점이 있었나요? 그렇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직이라고 네네. 병원 근무를 하면서 요양직을 접하게 되었고 요양직 조건 자체가 병원에서 근무해야 되는 조건이라서 네,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연이었군요. 그러면 우리 김은국 주임님은 어떻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게 되었나요? 이거 박보람 주임님이 탈락 경험까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도 많이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힘들 정도로 이제 취업난이 심하지만 저도 취업 준비할 때 취업난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 박보람 주임님처럼 따로 병원에서 근무한 그런 전문적인 그런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다 보니까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막연히 이제 자격증도 따고 대외 활동도 하면서 이제 취업 스펙을 쌓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창 고용 불안정 같은 게 그쵸.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주변 친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공무원이나 공기업, 공공기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이제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인턴을 하게 됐다고 저한테 이제 인턴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한번 너 할 거 없으면은 이거 한번 써서 해봐라 해가지고서 네. 썼는데 그때 마치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턴 채용 공고가 뜰 때였어요. 네. 그때 이제 저의 첫 자기소개서하고 저희 면접이 이제 빛을 봐가지고서 제 첫 인턴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인턴 네.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민원 업무를 보는 회사다 보니까는 직접 이제 민원 응대도 해보고 처음 보는 전산 업무지만은 이제 옆에서 배워서 전산 입력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사람 대하는 게 생각보다 적성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회사도 그렇지만 어떤 조직이도 이제 조직 문화나 그 분위기 같은 게 숨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있기 마련인데 이제 제가 입사하기 전에 다른 공기업에서도 인턴을 또 해봤는데 친구들한테 이제 들어도 보고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건강보험공단만큼 화목한 곳이 또 없더라고요.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인턴했던 지사에서 지사장님도 그렇고 저희 멘토 팀장님도 그렇고 이제 팀장님을 비롯해서 같은 팀원들도 이제 가족, 형제, 친구처럼 되게 잘 준비한 것도 도와주시고 해가지고서 그때 좀 향수가 좀 여운이 짙게 남아가지고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서 네
금이 환영한 것 같아요. 인턴 생활 하면서 사실 적성에 맞는 일을 접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매칭된 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회사 분위기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원래 사시던 곳이 두 분은 옥천은 아니셨죠? 예, 저는 옥천 아니에요. 어디셨나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살았어요. 그럼 보람 씨는 혹시 어디 저는 사셨나요? 대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가까워서 옥천에 와보신 경험이 있었나요? 옥천에 친구들이랑 뚜벅이 여행이라고 네. 버스를 이용해서 여행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옥천에 와보신 적이 있네요. 혹시 옥천에 그 이전에도 와보신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지사 발령 받고서 네네. 지사 발령 받고서 이제 연수원 들어가는 시기가 촉박해가지고서 그때 이제 호다닥 와가지고서 방을 구해야 돼가지고 그때 이제 옥천에 그때 처음 와봤어요, 저는. 네. 근데 어떻게 옥천지사에서 일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것도 좀 되게 진솔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저희 때는 이제 그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때 이제 학교 지망을 쓰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지사 배치가 나기 전까지 원하는 지망을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제출을 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청주 출신이고 인턴도 제가 청주에서 했어요. 네네. 네, 청주에는 이제 지사가 청주 동부지사랑 서부지사가 있는데 이제 뭐 3지망까지 쓸 수 있으니까는 네. 사실 옥천은 그 전까지 한 번도 와보지 않았으니까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옥천지사에서 인재를 원했고 뭐 저도 이제 좀 화목한 지사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는 뭐 잘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윈윈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옥천을 사실 삼지망으로 선택할 때 다른 선택지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옥천을 선택하셨어요? 3지망은 그냥 아무데나 가도 찍으신 거군요. 2년이네요, 그쵸, 그럼. 그쵸. 2년이 다 왔네요. 네, 사실 저는 1, 네. 2지망에서 게임이 끝날 줄 알았어요. 아하. 왜냐면은 집이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거주지를 입력을 하거든요. 맞아요. 거주지도 네. 청주고 이제 인턴도 청주에서 했고 하니까는 그래도 뭐 1, 2지망 안에는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매달권 안에 들었으니까는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고지가 없다 보니까 생각해보시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저는 또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옥천지사에 대한 애정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옥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네, 보람 씨는 어떻게 옥천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셨나요? 네, 저도 사실 뭐 3지방까지 쓰면서 대전에서 옥천이 되게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대전에는 지사가 많아서 3지방 안에 쓰지는 않았지만 연고지에서 가깝다 보니까 저도 옥천지사를 발령받았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옥천지사 보훈운영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집이 대전이라 운전을 해서 다니는데도 왕복 3시간 정도가 걸리는 바람에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의 고충을 알고 계셨던 지사장님과 직원분들의 배려로 옥천지사 옥천운영센터로 근무지를 재발령을 받았고 그때부터 옥천과 인연을 쌓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일하게 되신 건강보험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많이 궁금해지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은 혹시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민국의 어떤 보험회사보다도 많은 보험 가입자를 보유한 회사인데요. 기관 명칭에도 드러나 있듯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그리고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 보장을 증진시키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의 지원과 같은 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보장성 강화, 가입자 편익 도모, 보험 재정의 안정 및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목표로 크게 건강보험 사업과 장기요양 사업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강보험 사업과 장기 요양 사업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각각의 사업은 혹시 어떤 것일까요? 일단은 옆에 보람 주인님이 요양직이니까는 네네. 장기 요양 사업은 보람 주인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행정직이니까는 건강보험 사업을 좀 얕고 넓게 네. 잔잔바리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공단 하면은 이제 가장 익숙하신 업무가
건강보험 가입자나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만들어주고, 왜냐면은 보험료를 내셔야 되니까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자격을 만들어주고 이제 보험료를 부과하는 자격 부과 업무하고, 이제 흔히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죠. 4대 네네. 보험. 우리가 이제 말하는 연금, 건강, 고용, 산재 그런 보험료와 이제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징수금 또는 이제 징수 및 보험료의 수납 정산을 도와드리는 징수 업무일 것 같아요. 이 두 업무가 아무래도 주로 지사 민원대에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저희 고객들께서 가장 익숙한 업무가 되실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보험급여라고 해가지고서 저희 장애인 보장구나 이제 휠체어 같은 거, 보청기 그런 걸로 지사를 내방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보험급여라고 하는데, 보험급여 관리 또 이제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그리고 사후관리라는 보험급여 업무하고, 이제 가입자의 건강 유지나 증진을 위해서 국가건강검진 이제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 네. 그런 국가건강검진 그리고 금연사업과 같은 다양한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는 건강관리 업무를 이제 크게 4가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위탁받은 업무 그리고 기타 건강보험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인정되는 업무들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람 씨도 설명해 주셨지만 뭔가 건강보험공단이 진짜 우리의 건강과 관련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 장기 요양 사업은 무엇인가요? 노인 장기 요양 사업은요. 장기 요양 보험은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단 장기 요양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 옥천 운영센터 직원들이 인정조사라고 어르신들이 계시는 집으로 출장을 나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 인지 상태를 비롯해 전망적인 상황을 보고 오고요. 그 후에는 저희 양식에 맞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이 되는데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의사, 한의사를 비롯해 각 분야의 전문가 1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온 인정조사 내용과 제출해주신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이 판정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주 3회 받으실 수 있으며 3, 4, 5등급인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등급인 경우에는 요양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3, 4등급인 경우에도 치매 질환이 확인되면 시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가 및 시설급여의 비용의 심사를 통해 비용 지급과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한 사항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제 신청 내방을 하시는 경우가 많나요? 그렇죠. 장기요양 신청의 경우 내방을 해주시거나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해주시는데요. 굳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서 내방에서 신청해 주시는 민원분들이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는 그럼 직접 가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계신 집에 출장을 나가서 도움을 드리는 걸까요? 그렇죠. 대리인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어르신 상태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이 나오면은 이제 그 이후부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뭔가 복잡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두 분이 그래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건강보험 하면은 사실 우리 사회에 사회보장제도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건강보험은 무엇이고 우리 주민들의 삶과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건강보험 제도가 이제 사회보장제도인데요. 네네. 예, 건강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무엇인지 이거를 먼저 좀 알고서 가야지 설명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국제노동기구에는 이제 사회보장의 길이라는 것에서 사회보장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하게 부여하는 보장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구성 요소로 이제 4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둘째가 최저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며, 셋째가 모든 위험과 사고가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넷째
이제 공공의 기관을 통해서 보호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들고 있는데요. 네. 아울러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선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사회보장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가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이제 평소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이제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에 유사시에 이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의 위험을 분담을 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이제 건강보험 제도인데요. 네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사회보장 제도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건강 상태나 경제적 여건은 이제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돈이 좀 있어야지 좀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삶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인데요. 건강보험 제도가 우리의 삶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건강보험공단의 이제 건강보험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이 건강보험은 피보험 대상자,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의료 보장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소득 수준과 같은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되 이제 각자 소득 대비 또는 재산 대비 보험료를 내지만 그거와는 무관하게 이제 개별 부담과는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루고 있어요. 질병의 치료 부담도 경감시켜 주는데 이런 걸 이제 사회 연대 및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질병은 이제 개인의 경제 생활에 지장을 주니까는 몸이 아프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수순은 당연히 이제 소득이 떨어지고 소득이 떨어지면 우리가 또 먹고 자고 입는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는 또 이제 건강이 또 악화가 되는 이런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능이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이제 악순환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적정한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악순환을 이제 끊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국민들이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들, 특히 의료에 관한 부분, 그리고 소득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건강상의 문제들을 혹은 위험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뭔가 건강보험공단이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찾아보다 보니까 본부, 지역본부, 지사로 나뉘어서 우린 옥천 지사잖아요.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했어요. 아, 그쵸. 이게 저희 사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원주 혁신도시로 본부를 이전했는데요. 이제 여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공단 본부에서도 이제 중추적인 역할, 이제 머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해서 이제 운영에 힘쓰는 역할을 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시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본부, 지역본부, 지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지역본부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가 뭐 길에서 가는 곳은 지사인데 지역본부를 거의 내방하는 일이 없으시다 그쵸.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지역본부가 되게 생소하실 텐데 이게 저희 공단이 현재 전국에 178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지금 16,600여 명이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엄청난 대규모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조직이 커지면은 조직 운영상에 이제 비효율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본부에서 수립한 공단의 운영 방안이나 현안 사항들을 이제 지사로 원활하게 전달을 해주고 지사의 현장 경영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제 교량 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옥천지사도 대전, 세종, 충청 지역본부 관할인데 이 지역본부 명칭에서 감을 잡으셨겠지만 저희 지역본부는 대전광역시 내 이제 4개 지사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거의 그 세종지사가 있고
지역본부 소재지도 세종에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세종자치시의 한 개 지사 그리고 충청권,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부 해가지고서 총 18개의 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전, 세종, 충청을 하나로 묶어서 지역 본부가 있는 거군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사는 어떤 걸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지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사는 국민 접점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접점이라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는 점이 뭐냐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만큼 공단의 고객은 전국 어디에도 계실 텐데 지사는 전국에 다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보험 업무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향상시켜 드리고자 출장소 운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지사에서도 현재 보은 출장소와 영동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출장소 운영을 통해서 남부 상근의 국민들의 평생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남부상군에서는 옥천지사가 있고 그리고 옥천지사가 보훈출장소와 영동출장소까지 운영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러면 어쨌든 우린 옥천이니까 옥천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옥천지사만의 특징이라면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전국에 178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53개의 지사가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딱 9개 지사만이 2개의 출장소를 관할하고 있는데 저희 옥천지사는 대전, 세종, 충청, 권영 내에 있는 23개 지사 중에 유일하게 출장소 2곳을 운영하는 지사로 현재 보은과 영동에 각각 출장소 겸 노인 장기 요양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9곳에 들었군요. 네, 그쵸. 맞습니다.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게 저도 그렇고 옆에 이제 박보랑 주임님도 그렇고 옥천지사에서 이제 연고지가 옥천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희처럼 이제 연고지가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는 타지에서 나고 자라가지고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가 전국 8도에서 인재를 끌어모을 수는 없지만은 네. 그래도 충청권 내에서 인재들을 끌어오는 시국인데 옥천지사가 이제 다른 지사에 비해서 이제 관할하는 출장소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인재풀이 넓다고 제가 느끼고 있어요. 옥천지사에서는 사실 이제 지난해 이제 옥천군 관내에서 취약계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원의 재능기부 수업교실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학업 성적 향상이라는 우수한 결과를 인정받아서 저희 건강보험공단 내 사내방송 NBN 방송이라고 있는데 네. 사내방송에 출연한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은 이제 공단의 스타가 되어서 현재 대전, 세종, 충청 지역본부로 발령이 나가지고서 아, 네. 스타가 옥천에 남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역본부 내에 좀 더 인재가 그렇군요. 가야지 맞는 것 같으니까는 그 직원도 이제 빛을 보고서 지역본부로 갔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 영동 출장소에서 한 직원이 이제 직접 작가가 되어가지고 퇴직한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을 담은 책을 직접 발간을 해가지고서 다시 한번 사내 방송에서 이제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사장님 모시고서 저번에 그 영동 출장소 가가지고 또 사내 방송 촬영도 하고 지금 방송이 올라왔는데 네. 그 직원도 또 네, 인재가 되어서 떠날까봐 좀 아쉽네요. 인재가 되면 왜 떠나나요? 여기 남아주세요, 다들. 또 네. 새로 신규 입사하는 우리 인재들이 채워줄 테니까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옥천하고 영동을 말씀드렸는데 보온을 빼뜨리면 아쉬우니까는 저희 보온 출장소에는 모 대리님께서 이제 사내 모델 출신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성품도 좋으시고 출중하셔가지고서 네 옥천, 영동, 보온 이제 뭐 옥천지사만의 특징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엮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쵸. 지사하고 출장소를. 그래서 골고루 이제 인재들이 잘 포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양한 재능하고 열정을 가진 이제 기존의 50여 명의 직원들이 저희 지난해 화합하고 통합을 이뤄내 가지고서 저희 지사장님께서 지난해 이제 첫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 첫 해에 옥천지사가 설립된 이후 옥천지사 최초로 자체 고객 만족도 최우수 지사에 선정된 것도 이제 우리 옥천지사의 특징 겸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 자랑을 섞어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릴 일이네요. 근데 이제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 여기 재능기부 수학교실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발간하시는 거는 자체적으로 뭔가 고민해서 만들어내시는 걸까요?
재능 기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사실 공단이 그 건의강의 봉사단이라고 해가지고서 직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봉사단에 가입을 해가지고서 이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각 지사마다 뭐 추진하는 자체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이디어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회공헌이라고 하면은 가장 좀 익숙한 게 물품 같은 거를 기부를 해드리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방식도 좋지만은 작년도 그렇고 계속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이제 맞아요.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어쩔 수 없이 학업 편차라는 게 벌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행정지원팀에서 그리고 지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해보니까는 이런 학업 편차가 벌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들이 그런 삶이 계속 또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니까 그런 최소한의 교육권을 좀 보장을 해주고자 우리가 이런 재능 기부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마침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분께서 서울하고 청주에서 수학 강사 경력이 되게 길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선뜻 자기 업무도 바쁘신데 재능 기부를 해주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옥천군 교육청하고 이제 주변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문서 요청을 해가지고서 이제 좀 환경이 어렵고 이제 학업 성적을 올리고 싶은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좀 모집을 해가지고서 저희 지사 대회의실에다가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서 그 직원분께서 1대1로 개인 멘토링을 해줘가지고서 네. 수학 성적이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MBN 사내 방송을 촬영을 하는데 학생들이 와가지고서 선생님 덕분에 점수 많이 올랐다고 그런 인터뷰도 해주는 걸 제가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아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해주신 책 발간은 그 직원이 얼마 전에 말을 해줬는데 버킷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책을 쓰고 싶었대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아버지에 대한 걸 쓰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주변에서 멘토라고 해야 되나? 네네. 먼저 책을 쓴 지인이 계셨나 봐요. 그 지인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자기가 쓰고 싶던 내용하고 그분이 쓴 내용과 겹쳐가지고 아하. 본인은 좀 다른 걸 쓸까 고민을 하다가 때마침 이제 아버지께서 퇴직을 겪으셔서 네. 이제 본인이 부모님한테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나 봐요. 네. 그래서 무언가를 해드릴까 하다가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책을 발간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네요. 저 얘기 듣다 생각해 본 거는 면 단위에도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면 단위 공부방 같은 거를 열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쵸. 저가 청주시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거를 저도 봉사활동 했었는데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학교 끝나고서 이제 학생들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하면은 맞아요. 그게 또 자주 접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같이 경험하면서 얘기를 나눠주는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한참 얘기를 해서 이쯤에서 노래를 좀 듣고 오려고 해요. 첫 번째 곡 어떤 곡인가요? 제가 추천드린 곡은요. 펀치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기분이 이유 없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기분이 좋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곡을 요청드렸습니다. 네, 펀치와 글라빙고라는 가수가 같이 부른 네, 맞습니다. 네, 뷰티풀 듣고 오겠습니다. 무지갯빛 거리에 사람들의 미소가 덩달아 날 웃게 하네요. 기분 좋은 바람이 설레이는 꽃들이 걸음걸음 반겨주네요. 너에게 가는 길은 저 햇살처럼 눈부셔 내 가슴은 뛰고 있는가. 오늘도 난 너에게 고백하고 싶은 걸 수천 번은 연습했던 말. 안녕 내 사랑 늘 항상 너만 보였어. 온종일 널 생각해 널 위해 그게 외쳐
beautiful. 멀리서 들려오는 너의 발걸음 소리 왜 그리 사랑스러울까. 소란스레 들리는 나의 심장 소리가 내 얼굴을 붉어지게 해. 안녕 내 사랑 늘 항상 너만 보였어. 온종일 널 생각해 널 위해 크게 외칠게. Beautiful, beautiful. 네가 있어 행복해져. Beautiful, beautiful. 온 세상이 투명해져. Beautiful, beautiful. 너를 위해 노래해요. Beautiful, beautiful. 푸른 하늘 저 끝까지. Beautiful, beautiful. 사랑스러운 너에게. Beautiful, beautiful. 내가 고백하는 노래. Beautiful, beautiful. 너를 위해 노래해요. 푸른 하늘 저 끝까지. 네가 들을 수 있도록. Beautiful. 네, 우리가 앞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다양한 일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두 분과 관련된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각자 근무하시는 부서가 다르다고 중간중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옥천운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옥천지사 행정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해요.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살짝 소개해 주세요. 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크게 3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원 모두가 하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관리, 이용지원, 사후관리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인정관리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급 판정과 관련돼서 수급자분들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급 관련 업무고요. 이용지원은 등급자분들이 받는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 그리고 사후관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업무입니다. 앞에 설명을 해주셔서 어떤 업무인지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행정지원팀은 뭔가 이름에서 또 느껴지는데 어떤 업무일까요? 그렇죠. 뭐 이름은 명확한데 네. 이게 제가 앞서 뭐 공단에서 하는 사업 같은 거 말씀드렸을 때 저희 업무가 나오지 않아가지고서 이 행정지원팀이 뭐 하는 팀인지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면 보통 이제 저희 공단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뭐 서류 발급이나 보험료 납부 그런 걸로 내방이나 전화를 해주시기 때문에 행정지원팀은 뭐지? 뭐 하는 데지? 하실 텐데 만날 일이 적다는 그렇죠. 거죠. 만날 일이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네.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팀은 이제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 직장생활 내부 고객 만족도를 향상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제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옥을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후생 그리고 이제 사무용품이나 뭐 필요한 물품 같은 그런 걸 네. 구매 등 회계 처리 그리고 전산 장비 우리가 요즘 시스템이 다 되어 있으니까 업무를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는 이런 전산 장비 같은 것도 장비를 만져주고 점검도 해드리고 네. 그리고 건강보험 업무하고 건강보험공단과 더불어서 우리 옥천지사의 소식을 전하는 홍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재능 나눔 같이 이제 지역 사회 상생과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 등을 그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네. 그렇죠. 카테고리는 되게 많아요. 이게.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직원들의 전산 장비를 담당하는 전산 오퍼레이터인데요. 네. 오늘도 저희 그 사전 연명하고 부가체계 상담사로 민원 상담사님들 새로 계약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서 아침부터 이제 그분들 전산 장비를 좀 세팅을 해드리고 하느라 네. 제가 좀 부랴부랴 방송국에 오게 됐는데
전산 오퍼레이터 작업 그런 거 하고 이제 사회공헌 활동하고 홍보 업무를 제가 맡고 있어요. 네. 제가 사실 이게 컴맹이거든요, 저는. 아 진짜요? 네, 저 컴맹이어가지고서 그리고 입사하기 전에도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런 거 SNS 계정이 제가 전무해요. 전혀 네. 없어가지고 처음에 옥춘지사를 왔는데 저한테 이제 너가 전산 OP랑 이제 홍보를 해야 된다. 업무 문장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업무 문장을 듣고서 야 이거 나랑 접점이 하나도 없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냐면 제 동기들은 민원대로 바로 발령이 나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네. 전투를 하면서 이제 업무를 배우고 있는데 업무를 딱 들어서 감도 안 오는 거예요. 홍보를 하라는데 뭘 홍보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산 OP라고 하는데 컴퓨터도 만질 줄 모르고 해가지고서 컴맹이고. 네, 그렇죠. 컴맹이라서 진짜 많이 애먹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고 현실에 맞닥뜨리고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고서 하나하나 네. 배우다 보니까는 이게 또 금세 또 1인분 역할을 할 수 오. 있게 되더라고요. 월급 받고 하는 건데 열심히 해야죠. 네. 네.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까는 저같이 컴맹이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서 네. 되게 사소한 문제인데 겪으면 되게 크게 와닿잖아요. 갑자기 안 되면. 맞아요. 그쵸. 일하다가 어제는 됐는데 오늘 갑자기 안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나. 그쵸. 그럴 때 이제 가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해드리면 이제 직원분들이 고맙다고들도 많이 해주시고 네. 보람을 되게 느껴요. 잠깐 보람. 장난치고 싶었어요. 저도 보람 한마디 씨요? 하고 싶었어요. 네. 예, 네. 없던 걸로 할게요. 그쵸. 네. 이거 나올 것 같았는데. 네. 넘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이 보람 말고 네. 이 보람 이제 보람 하니까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사회공헌 활동하고 이제 홍보 업무가 진짜 큰 보람을 느껴요. 저희 현재 이제 공단에 아까 16,600여 명의 직원분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13,500여 명의 직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건의강의 봉사단에 가입을 해서 사회공헌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중이신데 건의 강의는 무슨 뜻인가요? 아 건의랑 강의가 캐릭터인데 아, 네. 네. 저희 공단 마스코트거든요. 네. 건이라고 하면은 약간 하늘색 나는 코가 좀 주먹코처럼 생긴 남자 캐릭터가 있고요. 아, 네. 강이가 핑크색 맞죠, 주인님? 네, 분홍색입니다. 그렇죠. 강이는 이쁘게 생겼어요. 오. 근데 건이는 약간 코가 주먹 그 호빵맨 코처럼 생겼어요. 오, 그렇군요. 혜태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혜태예요? 아, 그렇구나. 저 입사 지금 1년 넘었는데 처음 알았어요. 혜태 모티브인지. 홍보팀 아니신가요? 네,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에서 되게 보람을 느끼는데 네.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저소득 영유아 보육 가정 지원을 위해서 육아용품 나눔 상자를 전달을 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일맥상통한데 지역 아동센터나 다문화 지역센터 같은 데서 이제 지역 자원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작은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거기 시설 보수나 이제 필요한 도서 같은 거를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서 지역본부 차원에서 그런 걸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뭐 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지금 막 장난도 치고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친하신 것 같은데 혹시 동기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요, 저보다 선배님이세요. 아, 선배님이시군요. 예. 뭔가 처음에 입사하실 때 연수 같은 것도 그럼 받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는 제천에 있는 건강보험 인재개발원에서 한 달 정도 신입직원 연수 과정을 받게 되는데요. 네, 연수원에 가면 어떤가요? 연수원 재밌나요? 완전 재미있습니다. 이게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다 보니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 연수원에서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가 제공이 되거든요. 되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기는 했는데, 아, 맛있나요? 네, 맛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네. 속세의 맛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기들끼리 치킨을 시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겼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당당하게 치킨이 먹고 싶으니까 치킨을 시켜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일인데 네. 그때 당시는 신입 직원이다 보니까 작은 행동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배달을 들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007 작전처럼 저희가 배낭을 후문 쪽으로 내놓으면 그 안에 치킨을 넣어달라고 하면서 긴장감 넘치게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뭔가 그 학교 다닐 때 저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기숙사에 몰래 그 그쵸. 음식 가지고 들어갈 네, 때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나네요. 맞아요.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은국 씨도 혹시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는 이게 입사할 때 코로나가 한참 이제 2020년 제 2020년도 4번이거든요. 네. 2020년도 초창기 아니 초반에 코로나가 막 확산되던 시기여가지고서 저는 연수원도 못 갈 뻔했는데 네. 연수원 그래도 뭐 한 3일인가? 일주일은 안 됐던 것 같아요. 3일인가 5일 짧게 다녀가지고서 이제 뭐 연수원 동기들 뭐 이렇게 뭐 일탈을 저지르는 네. 그런 시간은 없었고요. 예. 맛있는 밥은 먹었겠네요. 밥은 되게 잘 먹었어요. 근데 저는 아침밥을 잘 안 먹어서 네. 저는 하루 2끼만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뭐 에피소드 연수원 관련돼서 에피소드는 없었고, 그쵸 2년이라고 느낀 건 있었어요. 이게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입사를 할 때 서류, 필기 시험, 이제 면접을 보는데 서류에서 이제 뭐 7배수 걸러내고 네. 이제 필기 보면은 필기에서 또 반 탈락하고 슬프네요. 이제, 네, 네. 그쵸 면접 가면은 또 이제 거의 그때 보면은 경쟁률이 2대 1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면접장에 5명이서 5인 1조로 면접을 보러 들어가요. 근데 제가 3번 지원자여가지고서 저는 가운데 있었는데 1번부터 대답하는 걸 쭉 듣는데 1번 분은 좀 촉이 안 좋았고요. 제가 들었을 때. 네. 2번 앞에 분이 대답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럼 또 부담되죠. 바로 앞에서. 네. 그쵸. 앞에서 대답을 잘하시니까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면접 경쟁률이 여기서 2대 1이면은 뭐 3명은 떨어지고 2명 붙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방에서 1명 나오고 다른 데서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분이 너무 대답을 잘하셔가지고서 긴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사실 제 차례가 되니까 긴장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생각했던 질문도 잘 나오고 말도 잘 나와가지고서 대답을 되게 잘해가지고 제가 나 네. 붙겠다. 저는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에서 합격자가 나오면은 나하고 이제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지금 저희 옥천지사에 저와 같이 발령을 받아서 오. 네, 징수팀에서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열심히 민원 응대를 하고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듣고 있나요? 네. 근데 진짜 2년이네요. 같이 면접을 봤는데 또 같이 발령이 난 게. 네. 그럼 옥천 근무하게 되셨는데 뭐 맛있는 데나 재미난 데 가보셨던 곳 있나요? 저는 요양직이다 보니 옥천을 진짜 여기저기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맛집도 많고 멋진 곳도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강휴게소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무슨 휴게소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금강 휴게소에 들어가면 금강이 한눈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핫도그, 치즈 핫도그를 비롯해 맛있는 휴게소 음식들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행을 가는 기분을 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핫도그가 먹고 싶네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가벼운 휴게소 음식 말고 제대로 된 음식이 먹고 싶다면 휴게소 뒤쪽으로 굴다리 하나만 지나가면 도리뱅뱅을 비롯해 매운탕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도를 이용해서 금강휴게소에 진입하면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도로 휴게소만 잠깐 살짝 들어가서 기분만 내고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맞아요. 다들 옥천에 사는 사람들도 그 국도를 통해서 휴게소로 가서 거기서 놀다 오곤 합니다. 네. 맞아요. 비밀 루트를 아셨군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다들 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은국 씨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양직 직원분들은 출장이 잦으시니까는 뭐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네. 행정직 같은 경우는 거의 돌아다닐 일이 없는데 네, 저번에 저희 이제 라디오로 출장 오실 때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네. 보통 안에만 있으면은 네. 가끔씩 나오고 싶어요. 그쵸.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활발하게 홍보나 그런 활동을 못 다녀서 요즘 좀 아쉬운데 저는 근데 이제
홍보나 이제 사회공헌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지사장님도 모시고 이제 직원분들 같이 출장을 다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러운데 제 길눈이 또 어두워요. 그럴 수 있죠. 컴맹인데 길눈까지 어두워가지고서 흔한 일입니다. 네.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그래서 기억 장소 같은 데를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옆에 이제 보람 주인님처럼 개인적으로 저는 기억에 남는 장소 같은 거는 소개해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뭐 더듬더듬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서 그래서 장소는 좀 넘어가고 네. 제가 옥천지사 와가지고서 자주 먹게 된 건 생겼어요. 뭔가요? 옥천 향수찐빵이라고. 네네. 네, 향수찐빵 제 살면서 찐빵을 먹어본 게 여기 와서 먹은 것보다 적은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네. 그만큼 향수찐빵을 진짜 많이 먹게 되었는데 이 당일 주문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주말에도 문을 여시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수령하려고 금요일 날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네. 왜냐면 주말에 영업 안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주말에 전화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만큼 잘 되는 곳인데 옥천 명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이제 간담회 같은 거나 이제 뭐 행사 직원들 행사 있을 때 그런 간식으로도 드리고 이제 원주에서 본부 직원들이 출장 오시거나 세종 지역 본부에서도 이제 뭐 손님들 오실 때 이제 선물로 드릴 정도로 지사 내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점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점심에 핫도그랑 찐빵에 드시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후딱후딱 지나갔어요. 지금 앞으로 진행할 코너에 대해서 맛보기를 하는 시간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 전에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게요. 보노보노 오프닝 곡이에요. 누가 선곡해 주셨나요? 접니다. 어떤 곡이죠? 제가 90년대생이거든요. 네. 90년대생이어서 뭐 보노보노 아마 거진 아실 것 같은데 해달 그 캐릭터가 막 다람쥐하고 뭐 너구리 네. 너구리하고 같이 나오는 그런 만화인데 노래가 되게 잔잔하고 그 제목부터가 지름길로 가고파가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지름길로 어디를 가고 싶으신 건가요? 뭐 인생사 뭐 어디든지 지름길로 가가지고서 쭉쭉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선곡해주신 보노보노 오프닝에 나왔던 네. 네, 한국판 버전에서 나왔던 곡이래요. 지름길로 가고파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너무나 따분해서 언제나 재미없는 일뿐이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곡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건강보험공단이 오늘은 이제 게스트로 두 분이 와주셨지만 또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 코너 맛보기 겸 우리가 퀴즈를 좀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건강보험과 관련한 퀴즈 세 네. 문제. 저는 하나 준비했어요. 저는 2개 준비했어요. 보람 씨 2개나 준비해 주셨군요. 좋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양직이니까 노인 장기 요양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혜택 신청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요? 맞추면 상품이 있나요 혹시? 네, 그 옥천지사에 네, 1층에 박보람 주임을 찾아오시면은 네. 네, 박보람 주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어 있군요. 준비는 차차 가서 해야죠. 네,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 네,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옥천지사 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에서 박보람 주임님과 김은국 주임님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노인 장기 요양. 노인이니까 일단 인구가 연령이 좀 높아야겠죠. 혹시 보기가 있을까요? 청취자들에게? 보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60살, 네, 2번 90살, 네. 3번 65살. 90살이면 장기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네. 예, 너무 짧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러네요. 네. 노인 장기 요양이라고 했을 때 정답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시간이 충분히 됐을 것 같으니까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3번 65살입니다. 네. 65살이 되면 신청 기준이 생기는 거군요. 그쵸. 근데 65살이 아니시더라도 노인성 질환이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문제. 네. 네. 두 번째 문제 무엇인가요? 제가 드릴 문제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해 보신 분이라면은 앞에 문제보다는 좀 더 익숙하실 거예요. 오.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득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네. 지사까지 방문할 시간도 없고 지사가 내 집에서 너무 멀어요. 요즘은 지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각종 서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그러면 몇 번으로 전화를 해야 할까요? 1번 1577-1000번 2번 1588-1588. 지금 김홍국 주인님이 얘기하실 때 예. 어떤 전화번호가 입에 더 익었는지를 들으시면 청취자 여러분이 맞추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둘 다 사실 익숙한 번호여가지고. 네. 앞뒤가 똑같은 번호인지 아니면 그쵸. 앞뒤가 똑같은 번호인지. 네. 아니면 1577-1000번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꼭 옥천지사에 가셔서 김은국 주인님을 찾아주세요. 네, 찾아주세요. 네.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1577-1000번입니다. 네. 1577-1000번으로 전화를 하면 서식이 아예 발급이 되는 거군요. 네, 1577-1000번을 걸면은 그 ARS라고 해야 되나요? 번호 한 3번? 3번에 각종 서식 발급이라는 그 안내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안내해 주시는 대로 다이얼 번호를 눌러 주시면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발급된 거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 서류는? 그게 이제 그 개인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것 같은데, 오. 네, 사실 1577-1000번 아니어도 저희 그 옥천지사로 전화를 해주시면은 저희 직원분들께서 이제 내방하시지 않으셔도 개인 팩스 번호나 메일 같은 데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발걸음 하시지 않으셔도 요즘은 간편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쁘다 바쁜 현재 사회, 네. 바쁜 바쁘디 현대사, 바쁜 네, 현대사에, 바쁜 네.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된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 문제는 무엇인가요? 제가 좀 더 쉬운 내용으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내보겠습니다. 네. 일반 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땡땡 가입자, 직장에 다니시지 않지만 본인이 세대주로 계신 분들은 똥똥 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땡땡과 똥똥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꼭 땡땡과 똥똥이었어야 됐나요? 예. 네, 재밌네요. 요거는 이제 많이 들어본 용어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여기서 저는 청취자분들이 맞추시는 동안 궁금한 걸 여쭤보면 본인이 세대주로 계신 경우에만 똥똥 가입자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쵸. 세대 원일 경우에는 네. 세대주 분들에 따라서 땡땡과 똥똥으로 나뉩니다. 네, 세대주에 따라서 세대주가 똥똥이고 내가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나는 세대주와 함께 묶이는 거군요. 그쵸. 네. 그렇다면 땡땡과 똥똥 정답은 무엇인가요? 땡땡은 직장, 똥똥은 지역이었습니다. 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가입자, 그리고 직장에 다니지는 않지만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것도 맞추신 분들은 보람주임님께 가면 될까요? 네, 저한테 오시면. 네. 감사합니다. 와, 보람주임님이 상품을 2개나 준비해. 네, 그래서 맞추시는 청취자분들은 꼭 가서 저 이 문제 맞췄다. 근데 이게 입증이 불가능하니까 양심적으로 내가 진짜로 맞췄다 싶으신 분들은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이야기했던 각 부서별 이야기뿐만 아니고 또 건강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외에도 건강 관련된 소식을 듣고 싶은 분들, 알고 싶은 분들은 소식지를 통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루트로 접근이 가능한지, 그리고 주로 어떤 정보들이 담겼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과 같은 SNS,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단의 제도 및 주요 정책과 더불어 각종 건강보험 혜택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건강 관련 소식들이 담긴 정기 간행물 건강보험 사보도 매월 발간되고 있습니다. 사보에는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질환들에 대한 정보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사실과 오해 등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외부 활동이 많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는 외부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 만큼 우리 일상 속에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그런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제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 조리법과 홈트레이닝에 대한 그 알짜배기 정보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옥천지사 민원실에도 각종 리플렛과 이제 건강보험 사보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간혹 이제 민원 업무차 지사를 내방하셨다가 이제 앞서 방문하신 분들 업무 처리를 기다리시면서 사보를 읽어보시고서는 이제 민원대 직원들을 통해서 저에게 구독 신청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런 유익한 정보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이제 얇게 수록되어 있는 점하고,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매월 발표되는 독자 퀴즈, 그리고 OX 퀴즈 당첨자가 있는데, 그런 독자 퀴즈의 당첨자에 선정되는 데서 오는 성취감이 큰 매력으로 다가간 것 같아요. 오, 네. 네,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사보를 이제 댁으로 직접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행정지원팀 김은국 주임을 찾아주시면 제가 구독 신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여기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로 구독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그 이메일로 이제 웹진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고, 이제 그 실물이라고 해야 되죠? 잡지 실물을 이제 댁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방송해 보셨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그리고 뭐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일이 사실 흔치 않잖아요. 이게 뭐 저는 뭐 건강보험공단에 다니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인턴을 하면서도 생각을 못 해봤고, 네. 살면서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늘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서 되게 흥미롭고 재밌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옥천 국민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미션 아래 국민 행복을 위해서 전국의 임직원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희 옥천지사도 옥천 국민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전국에 계신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평생 건강 지킴이가 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고객 만족에 힘쓰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제도 및 혜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어려워 마시고 옥천지사 행정지원팀을 내방해 주시거나 730-6110번이 저희 행정지원팀
대표 번호거든요. 네.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이랑 소통하려고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뭐랄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보람 씨는 혹시 방송 해보신 소감은 어떠신지, 그리고 옥천 주민들에게 그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이렇게 라디오 녹음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자체가 뭐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가보면 다 조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접근하기가 약간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일을 하느라 조용한 거니까 어려워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저희가 새로운 업무를 맡거나 새로 입사한 직원들이 미숙하고 약간 더디게 업무 처리를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 중이니 너그러이 봐주시고, 노인 장기 요양 제도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옥천 운영센터를 찾아와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옥천 001의 취지와도 맞는 마지막 소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시그널 뮤직 자체가 한 발짝 두 발짝이라는 오마이걸의 노래인데, 네가 한 발짝 두 발짝 멀어져도 내가 더 다가갈게, 약간 이런 가사가 있어서 이 곡으로 선곡을 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옥천 주민들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옥천 001은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옥천 001, 00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렇다면 마지막 곡을 소개를 안 했어요. 마지막 곡은 어떤 분 노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나라거든요. 그 네네. 유명한 그 드라마 미생에서 나오는 노래인데, 우리 옥천 구민들에게 한 발짝 두 발짝 날아서 가겠습니다. 네, 옥천 국민들에게 우리 이승열 씨가 부른 나라라는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진짜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빨리 딜고 하나 보이질 않아. 까맣게 들이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질 않아.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